상상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입니다. 동물은 상상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은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인이 내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서 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건 형성된 어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뇌는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뇌는 한 번 더 보죠.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이걸 뉴런이라고 합니다.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억 개가 넘는 이 뉴런이, 하나의 뉴런이 5만 개에서 10만 개. 손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이 100만 개의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의 뉴런이 1000억 개가 넘는 뉴런 각자 하나가 5만 개에서 10만 개의 뉴런하고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손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이 100만 개의 뉴런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가가 나오는 게, 행동으로 익힌 것은 잘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뉴런이 몇 개? 100만 개의 다른 뉴런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한번 익힌 것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 잘 못 배워놓으면 잘못된 그 자세 교정하는 거는 아예 안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우리 뇌에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의 뉴런이 5만 개에서 10만 개에 다른 뉴런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다. 손해 같은 경우는 100만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을 짓고 있다. 얼마나 촘촘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테니스를 배웠다, 아니면 특정한 운동을 배웠다 했을 때 그 운동했던 건 전부 다 뭐냐면 손해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전부 다 손해에 저장되어 있어요. 운전하는 거 다 손해에 저장되어 있다고. 운동 기능은 손해에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에서 한번 익힌 건 영구적인 학습이 돼가지고 전용 신경회를 강하게 만들어서 안 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을 어릴 때 배워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몇십 년을 안 한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어릴 때 배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몇십 년을 안 타다가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몇 년간 안 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에 강한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을 뭐라고 하나요? 시냅스 연결이라고 했죠. 시냅스 연결. 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기억이라고 했고, 시냅스 연결을 다른 말로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신경회로의 숫자가 몇 개가 되나요? 우리 뉴런이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가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연결 짓고 있다면 그 연결의 숫자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해야 수 있을까? 우리 한 인간의 뇌에 그렇게 많은 신경회로가 있다. 이 많은 신경회로를 우리는 아까 필터에 구성되게 학습과 경험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회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 많은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신경회로 중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회로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 선택한 것을 더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전용신경회로라고 한다. 이제 감이 잡혔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용신경회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버리면 나머지 신경회로들은 가라앉아요. 전용신경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는 그 동작에 몰입하게 되는 건 그와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는 운전과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운동 중에는 운동과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을 때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멘탈과 관련된 강의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전용신경회로만 활성화시켜요. 전용신경회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회로들이 굵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배열 조합을 이루어서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성. 이 전체성은 전용 신경 회로끼리만 전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약한 전용 신경 회로가 아닌 일반 신경 회로까지도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왜? 뉴런은 병렬적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과제에 몰입해서 전용 신경 회로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뭐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의 과제에 집중해서 할 때는 이걸 몰입된 상태, 집중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정보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 간섭은 뭐냐면 약한 신경회로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아하, 우리의 뇌는 전체성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심리적 간섭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는 거라. 이걸 잡념, 심리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시켜서 전용신경을 굵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차단합니다.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하죠? 선임들 또, 종교인들 또,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올림픽 나간 선수들 전부 다 그 전용신경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그 어떤 차단, 어떤 정보도 다 차단해버리는 상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 전용신경회로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전용신경회로가 아닌 일반 신경회로까지도 전부 전체성으로 작동되고 있다.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잡혔나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의 도로 상황은 좋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차가 정체됐어요. 그럼 이쪽 가는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이 차가 밀릴까요? 왜 밀리죠? 그 사고 나고 사고 났네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뒤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말이야 빨리 지나가지 그거 구경한다고 차 밀리게 하고 있어 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지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고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동 세차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앞에서 닦는 걸 오래 하는 거야, 앞차에. 대충 닦고 그냥 자동 세차에 넣으면 될 텐데. 근데 내 차가 이제 순서가 돼서 닦을 때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성실하게 하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근데 다시 고속도로로 가봅시다. 근데 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쪽 다 밀려버린 거예요. 자,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면 고속도로만 밀릴까요? 고속도로만 밀릴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거기도 이제 밀리죠. 진출입로가 밀린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밀리면 다음에 어디가 밀리나요? 일반 시내가 막히는 거예요. 자, 시내에 이제 큰 길이 막히면 시내에 큰 길만 막힐까요? 다음 어디가 막히나요? 간선도로가 다 막히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간선도로의 어느 한 부분이 막힌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선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큰 길에서 빠져나가는 차들이 큰 길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큰 길까지 점점 막히죠. 큰 길이 막히다 시내가 마비가 되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시내 진입하면 고속도로까지도 막히죠. 자, 한 부분이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히 활동할 수 있는 건 피가 계속 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돌고 있는 그 피가 어느 혈관 한 부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뇌로 보자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뇌에 어느 혈관 하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이죠.
뇌경색. 그게 터지면 뇌 출혈이고. 자, 이 두 개 합쳐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뇌에 혈관 하나가 막히면 그 혈관 하나만 막히는 대로 끝날까요? 그 하나 때문에 뇌 기능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 하나 때문에. 도로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손톱 사이에 요만한 가시를 하나 팍 박아놨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다른 데는 다 괜찮고 마음도 편안하고 전체 다 편안한데 여기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 아픈 게 느낄까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이 하나 찔렸을 뿐인데 뭐 온 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온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요? 전체성으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성으로.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뇌의 회로는 아까 고속도로나 우리 혈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뭐를 갖고 있나요? 신경 회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용 신경회로, 일반 신경회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신경회로에 특정한 어떤 신경회로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용 신경회로를 형성해버리면 그 전용 신경 하나로만 작동될까요? 뭐로? 전체성으로 외워놓으세요. 이제 전체성. 우리는 전체성인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의 트라우마가 뇌에 전용 신경회로를 만든다면 나머지 건강한 원래 신경회로까지 전부 다 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근데 트라우마는 강한 정서적 경험이기 때문에 정서적 경험은 우리 일반적인 이성적인 경험을 초월합니다. 정서적 경험은 이성적인 경험을 초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경험이 강하게 들어와서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버리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뇌 전체를 뭐한다?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전체성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신경회로가 서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안에서 배열과 조합이 이루어져야 상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고유한 기능인 상상을 만약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특정 신경회로가 문제가 생겨버렸다면 그 하나의 신경회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뭘 못한다? 상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동물적이 된다. 다시 상상을 못한다는 것은 동물적이 된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상상력을, 창조력을 새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현재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에 그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항상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상상력과 트라우마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면 이 정신적 외상이 우리의 세상 모형을 오염시킨다고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나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전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성을 아까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의 필터와 우리의 세상 모형과 모든 것이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럼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은 이미 트라우마로 겹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트라우마로 형성된 세상 모형을 갖고 있다면 온 세상이 부정적이라네. 이 원리를 본다면 만약에 성공신념이나 자신감이나 이러한 세상 모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수많은 기회를 보게 되겠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겠죠. 이게 우리는 트라우마를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의문이 우리의 인간의 결국 뇌는 그걸 트라우마가 들어와서 지배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성공 신념을 넣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뇌는 선택과 확률이에요. 우주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그 신경회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반복하는가? 자, 우리가 기억을 만들 때는 두 가지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기억하시길 때 가장 기억 전형 신경회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반복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강한 충격, 정서적 경험. 이건 단 1회에 강하게 들어오죠. 그것이 반복이었던 강한 정서적 경험이었던 내 뇌의 전형 신경회로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형을 다른 말로 아까 내적 표상, IR, 필터, 마음의 지도 또는 신념 체계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경계를 갖지 말고 폭넓게 보세요. 그렇다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재미있어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면서도 살상을 하는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많이 죽여야 자기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저번 수업에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자기가 군인이 있었다면 이 군인은 제대 이후에 건강한 상태로 훈장도 받고 국가연금도 받고 제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할까요? 이 사람의 꿈에, 이 사람의 생각에 항상 그것이 계속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건강한 상태로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뇌에는 그와 관련된 강한 전형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현재 내에게 뭔가 불안을 만들어내면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장애를 갖는다면 그게 뭐냐면 불안장애예요. 이 불안장애를 트라우마로 해서 생긴 이 불안장애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외상후라는 건 뭐예요? 풀어서 이야기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외상후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서 나에게 뭐를 일으키나요?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럼 이 참전 군인은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총소리만 들어도 군인만 봐도 과거에 그때 그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 경험이 계속 재현돼서 괴로워서 힘든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뭐를 만들면 세상 모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형신경은 항상 그것이 먼저 작동되는 중독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성폭행 피해자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어른이 돼서도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 과거에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남자와 약간이라도 비슷한 그 남자에서 키가 컸다면 키 큰 남자가 오면 뭘로 느낄까요? 이 여성은 트라우마가 그때 20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성폭행 사건이 그대로 재현돼서 그때 있었던 얼어붙는 현상이라든지 도망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버리죠. 불안을 느껴버리죠. 정상적으로 세상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걸어오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인데도 자기의 세상 모형은 그걸 강간범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뇌는 비슷한 증거에 대해서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뇌는 비슷한 증거에 대해서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별명이 뭐예요? 착각의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떤 세상을 모형을 갖고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쓰러졌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막 소독약 냄새가 나고, 피가 막 흐르면서 뜨뜻한 뭔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흐르는 소리, 누워있는데 발자국 소리 막 뛰는 소리, 이런 게 막 들려요. 자, 치료 다 하고 다 나았어요.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은 이런 발자국 소리, 그때 겪었을 때, 충격적으로 겪었을 때, 그때 들어왔던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장이 쿵쾅쿵 뛰고 죽을 것 같은 이걸 느껴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그때 그 불안공포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올라와 버려요. 뭘까요? 그때 그것이 본인의 이제 세상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이 소독약 냄새, 발자국 소리, 사이렌 소리는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착각시켜버리는 거죠. 심각하죠. 그렇다면 자, 아동들을 한번 보자고. 아동이 어릴 때 부모에게 어느덧 폭력을 당했다. 또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 두들겨 맞았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뿐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과 비슷한 대상 또는 그때 자기가 고통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자극들, 환경들과 비슷한 작은 자극과 정보에도 10년, 20년 지난 후에 그것만 봐도 뭐 그때 그게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수치심, 열등감,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또는 그것이 두려움, 공포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걸 줘야 되는가.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지 않아야 될 걸 겪을 때 오는 게 뭐? 트라우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나요? 아까? 겪지 않아야 될 걸 겪어서 오는 게 트라우마라면 발달 트라우마는 뭔가요? 겪어야 될 걸 못 겪었을 때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우리가 주위의 어른들을 성인들을 보세요. 다 멀쩡하잖아요. 다 멀쩡할까요?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트라우마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자기가 활용해서 삶의 성취 자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우리의 세상 모형을 만든다. 자, 현재 삶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기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억의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필터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세상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 모형 때문에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세상 모형에 맞추어서 생략하고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 모형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러한 우리는 온전히 못 만나는 세상 모형을 갖고 살아가는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세상 모형은 어떻게 변해버릴까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을 못 만나는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세상 모형이 거기에 오염되어 버렸다면 내가 만나는 세상은 더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더 생략되어 버리고 더 일반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삶에서 내가 세상 모형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버렸을 때 나는 누구를 못 만납니까? 내 자신을
못 만납니다. 내 자신을 못 만나면 다음 누구를 못 만납니까? 주변 사람을 온전히 못 만납니다. 주변 사람을 온전히 못 만난다는 것은 내 환경, 시대적인 시간, 공간 이 부분하고도 온전히 접촉을 하지 못하는 좁혀진 경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는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의식적으로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는 자기가 트라우마를 다시 재현시킬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왜?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없거든.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되거든. 그래서 과거에 그 고통을 느낄 때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왜곡된 상태를 느끼는 거죠. 자, 우리의 기억은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뇌는 착각의 챔피언입니다.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트라우마는 현재의 상황입니까? 과거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상황을 트라우마는 언제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재 내가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이건 뭔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잖아. 다시 보세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트라우마는. 근데 나는 지금 현재에서 10년 전에 그걸 계속 재현시키고 있다면 이건 뇌가 뭘 하고 있나요? 뇌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조작시킨 거죠. 편집시킨 거죠. 그래서 뇌가 착각시킨 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난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자기의 상태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나의 착각을 일으켜서 뇌가 트라우마 그 속에 있을 때만 자기가 존재하는 그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뇌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든 정서적 의미 충격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의 기억을 항상 재현한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10년, 2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느끼는 거, 시간을 초월한 거죠.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는 산에서 그걸 경험했는데 산뿐 아니고 이제 밑에 집에서도 그걸 느낀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항상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면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러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시작은 대부분 내 주변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 주변에서 그 요인이 있다. 트라우마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겪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이 겪고요. 성장 과정에서 겪는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가족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멘탈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오지만 실제로 그 문제의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자, 첫째 나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 말고 또 친척, 가까운 어른들, 또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 또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항상 트라우마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트라우마를 만들게 했다면 나는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아동학대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그 부모를 벗어나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 아이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잘 보세요.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계속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 아이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격리시킨 후에
아이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빠한테 다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없이는 아직 20세가 되기까지는 생존이 어렵거든, 본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동들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교에서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선생님 관계에서 그런 걸 겪게 된다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개를 상자에 넣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걔가 얼어버리죠. 낑낑낑거리면서 얼어버려요. 그걸 몇 번 반복합니다. 이후에 물론 처음 충격 줄 때는 상자 문을 닫아놨어요. 나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럼 고통이 오니까 걔가 뭐 뛰어나갈 수 있잖아요. 걔가 뛰어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죠. 왜 못 나가나요? 얼어붙는 게 학습되는. 그렇죠. 학습됐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무슨 형성? 조건 형성. 조건 형성. 조건 형성. 이미 뭐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 조건 형성된 것이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 놓으면 뭐 얼어붙는 반응을 계속 하는 상태로 앞에 뭐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네가 막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네가 왜 그 고통을 그렇게 견뎠어? 라고 막 뭐랍니다. 아니, 그건 이 대상이 아이라면 그 아이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말이죠.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뭐 학습된 무기력 현상.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도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저 유치원에서 키가 제일 컸는데 본인이 집보다 이만큼 키가 한 뼘 정도 작은 애가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그 애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코를 맞을 수 있는 큰 애가 그래서 코피가 나버린 거예요. 아이들 피나면 뭐 지는 겁니다. 울죠. 울면 지는 거잖아요. 자, 이후에 얘는 힘도 좋고 키도 크고 걔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코피나게 했던 그 애만 보면 뭐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얼어버린다는 건 다른 말로 굳어버리는 거죠. 또는 도망가버리거나.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충격적인 트라우마죠. 코피난 건 어린애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누구와 된 거예요? 그 키 작은 애가 그 키 작은 애는 뭐 코피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 나를 코피 켜줄 수 있는 애예요. 그 애한테는 절대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못 덤벼요. 뭐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조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문을 열 수도 안 나갑니다. 근데 똑같은 실험을 상자를 두 개를 나누고 하나의 상자에 쥐를 넣어놓습니다. 똑같은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쥐는 뭐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시켜 놓고 나중에 옆에 상자와 연결된 문을 열어줍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면 쥐가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옆으로? 똑같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학습된 무기력 조건 형성되어 있거든. 그런데 말이에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쥐를 우연히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우연히 옆으로 이동되는 걸 한번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옆 상자는 전기 충격이 안 들어오는 안전한 상자예요. 자, 그전에는 뭐 전기 충격 놓으면 난 얼어붙은 반응을 계속 중독된 상태 전정신경회로가 만들어졌는데 올 때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저쪽은 뭐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걸 느껴버립니다. 강하게.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에 전기 충격이 오면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탈출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경험시켜줘야 돼요. 왜 트라우마에 우리는 갇혀있나요?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거든. 왜? 과거의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 충격적이라는 건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겠어? 아주 큰, 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딱 조건인 성격이. 그것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트라우마를 벗어나도 괜찮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피치 훈련할 때 그렇게 시키죠. 앞에 나서서 경험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을 처음부터 불러내서 시키버리면 이건 대단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를 학습해버리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 혼자서 나오는 걸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괜찮거든, 혼자서 하는 거. 그리고 강사가 앞에 앉아서 시켜보는 거예요. 몇 번 시켜보면 괜찮거든. 근데 한 명 더 앉혀놓는 거예요. 괜찮거든. 그럼 여러 명 앉혀놓는 거예요. 괜찮거든. 밖에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괜찮거든. 점점 괜찮아진다. 괜찮다는 걸 경험을 해버렸으면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내가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